나 번뇌망상이 많아서 힘들어요 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뭘 반성해야 됩니까? 번뇌망상이 많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앞에 나왔죠. 뭘 걱정하라 그랬어요? 깨달음이 늦는 것을 걱정해라. 오늘 말로 바꾸면은 내가 공부가 안 되는 걸 걱정하지 말고 내가 참고하는 마음이에요. 의심이란 말은 깨닫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투철하지 못해서인가, 아니면 신심이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분심이 부족해서인가, 이걸 반성할 뿐이지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번뇌망상이 뒤집어지면 그대로 지혜가 돼요. 다만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뭔지 이것만 생각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거. 이게 반야지혜예요. 반야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프라지나라는 말이 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안다라는 뜻이거든요. 암. 요거는 프리라는 말하고 똑같은데, 프리가 이전이라는 뜻도 있고 앞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죠? 이전에 앞에. 그 다음에 뭐뭐를 초월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초월. 뭐뭐를 벗어나서 떠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전으로 번역을 하면 자꾸 선후를 따져서 생각 이전 이러면 생각도 일어나기 이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선후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생각 이전이라는 것은 생각의 그 바탕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이걸 앞이라고 하면은 어떤 책에는 누가 또 그렇게 책을 보다가 보니까 프라지나는 눈앞에 있는 그대로 똑바로 보듯이 아는 거, 이걸 또 프라지나라고 번역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설명을. 그것도 멋있는 것 같아. 있는 그대로 똑바로, 면전에 있는 그대로, 앞에서 있는 그대로 보듯이 딱 부딪혀서. 그게 그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흐릿하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을 대하고 마주 보듯이 분명해지리라라는 그런 구절 기억나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온유하며, 이런 말만 노래에 말이 있으니 그거만 안 되고, 그게 바로 이어지는 말이 뭐냐 하면은요,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사랑은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하는 거예요. 방언도 없어지고. 그런데 사랑이 없이는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다 깽가리 소리하고 똑같은 시끄러운 잡소리다 이거예요. 그 순경에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 그때가 퍼펙션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거울을 보듯이 흐릿하지만 그때의 거울은 동판 거울이에요. 2000년 전에 그 동판 거울은 흐릿하잖아. 그런데 그때가 되면, 사랑이 온전해질 때가 되면 이 말이에요. 거울을 보듯이 분명해지리라. 고린도전서 그 말 한번 찾아보세요. 그 분명해진다라는 것이 면전에서 앞으로 똑바로 봐서 아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게, 그게 반야지혜고 무분별지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생각 이전의 알미라는 것은 생각을 일으켜서 자기의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아는 알미 아닌, 그게 프라지나고,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걸 뭐라 그래요? 이게 반대말이 이게 산냐? 산지나라는 말이, 이것도 알미라는 뜻인데, 이거 쌈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더불어라는 뜻도 있고 의지하여 이런 뜻도 있어요. 함께 이런 뜻도 있는데, 이것도 알미인데 이게 번역하는 게 우리가 건강에서 말하는 상이에요. 상을 버려라. 약견재상 비상 재행무상이라고 할 때 그 상이 바로 요 산야예요. 근데 요게 더불어 알미라는 뜻인데, 뭐뭐에 의지해서 의거해서 아는 거라는 뜻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자기 생각이나 이전의 기억이나 경험에 근거해가지고 추측하는 알미라는 뜻이니까, 이게 다르게 말하면 선입견이 돼요. 선입견. 이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프라지나는 이거하고 반대말이에요. 산야하고 상하고 반대가 돼요. 아는 건데 일체의 상을 가지고 상이 없이, 그러니까 암 이전이라고, 생각 이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의 알미고, 요거는 먼저 일으킨 생각을 가지고 아는 거니까 선입견이 돼요. 이게 선입견이고 이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을 일으키지 마라, 상을 일으키지 마라, 상을 버려야 된다, 상을 따라가지 마라, 이 얘기가
상이라는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이나 기존의 아르마리를 근거로 해서 인식한 판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선입견이죠. 그게 상이에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누구를 보든 뭐 어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통달한 사람의 선정과 지혜는 그러한 알무로서 내 자성을 그대로 보기 때문에 무의로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디에도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달한 사람은 그래요. 자, 그러나 자, 비록 이치로는 도노를 해서 이거를 알았는데 우리 마음은 원래 무비고 무란이고 무치인데 장애는 업의 장애겠죠. 업의 장애가 두텁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가 평생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오다가 보니까 업의 장애가 두텁고 습기가 우리 습관으로 인해서 몸에 밴 것 그게 무겁고 살핌은 약하고 그 살피는 게 반야의 지혜로 살펴야 되는데 이게 살핌이 약하다는 얘기는 있는 그대로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살피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뭘 가지고 살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을 가지고 자꾸 아르마리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분별하려고 하니까 이게 살핌이 약하다라는 거.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게 살핌이 약하다는 거. 그리고 마음은 어때요? 들떠서 무명의 힘은 크고 반야지의 힘은 적고 이 반야지혜잖아요. 이 반야지의 힘은 적으며 선악의 경계에서 동요하거나 그러니까 항상 선악을 자꾸 나누고 어느 게 옳은지 그른지 시비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요하거나 고요함의 끄달림을 면하지 못하여 마음이 담담하지 못한 사람은 반년을 잊고 떨쳐버리는 공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도노한 경지는 앞에처럼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자유로운데 아직 업의 장애가 두텁고 습기가 무거운 사람은 사실은 반년을 잊고 떨쳐버린다는 말은 위에서 얘기한 이런 모든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처하기만 하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생각이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로 다 가요. 기존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상황을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가 보니까 반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직 이런 상황에 이런 정도 수준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년을 잊고 떨쳐버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없이. 그게 도노 후 해야 되는 점수를 얘기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년을 잊고 떨쳐버리는 공부. 앞에서는 떨쳐버릴 게 본래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놓고 나서 여기서는 그걸 떨쳐버리는 공부가 없는 건 아니다. 하긴 해야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육근이 경계를 거두어도 마음이 반년을 따르지 않는 것을 선정이라 하고, 자, 이제 이치는 그래요. 마음과 경계가 모두 공에서 비추어 살펴보아 미혹됨이 없음을 지혜라고 한다고 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것은 비록 수상문의 선정과 지혜이고 전문의 열등한 근기들이 행하는 바이지만 대치문에는 없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용어가 하나 나온 게 수상문 정해라는 말이 나왔어요. 수상문 정해. 수상문 정해. 수상문 정해, 앞에서 얘기한 우리 통달한 사람이 하는 정해는 이제 이름을 붙이자면 자성문 정해가 돼요. 자성문 정해. 이 자성문 정해는 이제 도노하고 자성의 경지에서 봤을 때는 정해가 따로 아니고 둘이 아니고 무의로서 더 이상 닦을 것도 없고 이런 경지인데, 이 수상문이라는 말은 이 상을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정과 지혜를 닦아야 되는 상황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서 뭐뭐에 의지해서 하는 상은 뭐냐 하면 결국 모든 상황이에요. 우리가 모든 상황에 이제 세상에서 생활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가족 내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마음을 다스리고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현실 생활 속에서는. 그래서 이제 수상문의 선정과 지혜는 전문이고 열등한 근기들이 행하는 바지만 대치문이라는 말이 경계에 대해서 다스리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이 대치문이 바로 이거예요. 수상문이 대치문이에요. 대치. 그러니까 경계에 대해서 상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말이에요. 상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치료해야 되는, 다스려야 되는 그러한 방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방편으로 만약 도거가 치성하면 아까 그 혼침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혼침은 마음이 흐리멍텅한 거, 맑지 못한 거를 혼침이라 그래요. 근데 도거는 마음이 들뜨는 거를 도거라 그래요. 도가 흔들린다, 동요한다 이런 뜻이고 그가 떨쳐 일어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음이 자꾸 들떠가지고 흥분을 하거나 이렇게 가만히 고요하게 가라앉지를 못하는 그게 이제 도거고, 화가 나는 것도 도거의 하나고, 너무 어디에 쾌락에 빠져가지고 기뻐 날뛰는 것도 도거고, 아니면 어떤 상황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도 막 그쪽으로 마음이 확 가는 것도 그게 도거예요. 근데 흐리멍텅은 막 무기력해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멍청해지는 게 혼침이에요. 막 졸리는 듯하고 늘 졸리는 사람이 있죠, 그죠? 늘 졸리는 사람. 그게 이제 혼침이에요. 그러니까 혼침과 도거가 이제 같이 가는 건데, 도거가 치성하면 먼저 선정의 문으로 자꾸 마음이 들떠니까 그런 경우에는 선정의 문으로 이치에 맞게 산란함을 거두어서 마음이 반년을 따르지 않고 본래의 고야함에 개합하게 하며, 이제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들뜨면 일단은 좀 이 산란함을 좀 다스려 가지고 마음이 어떤 상황을 따라가지 않고 이 말이야. 반년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그래서 본래 고야함에 개합하도록 자꾸 마음을 좀 다스리고, 근데 만약 혼침이 더욱 많으면 이게 흐리멍텅한 거죠. 이거는 무기력해지고 흐리멍텅해지고 판단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다음에는 지혜의 문으로서 현상을 가려 공함을 관하여 비추어 살펴보아. 그래서 잘 살피는 쪽으로 이 현상계에 대해서 이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자꾸 좀 살펴보도록 해가지고 내 어리석음이, 미혹함이죠. 미혹함이 없이 본래의 알매 개합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완전히 통달하지 못해가지고 이 말이에요. 앞에서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통달한 사람은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지만 통달하지 못해서 업의 장애가 두텁고 습기가 무거운 사람은 도거와 혼침이 없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선정과 지혜를 이렇게 선후를 가지고 때로는 해야 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정으로서 어지러운 생각을 다스리고 지혜로서 무기는, 이때의 무기는 흐리멍텅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다스려서 동요함도 고요함도 모두 없어지고 대상에 따라 다스려야 하는 노력도 없어지면 경계를 대하여,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경계를 대하여도 생각마다 근본으로 돌아가고 반년을 만나도 마음마다 도에 개합하여 자유로이 쌍으로 닦아 비로소 일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보조국사가 이제 너무 도노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도노는 최상근기에 대한 얘기니까 보통 사람들이 야, 물로 깨달으면 닦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것도 없어, 뭐 자꾸 근데 신경 쓰냐라고만 얘기하면,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 중에서 도대체 집중도 안 되고 자꾸 이제 엉뚱한 생각이 들뜨기도 하고 또 우울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말만 들으면 어떻게 돼요? 먼저 공부를 포기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하근기라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상근기나 출가한 스님들이나 하는 공부지 우리 같은 사람이 뭘 할까? 이렇게 포기할까 봐 보조 스님이 그렇지 않다.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디까지 간다. 결국은 동요함도 고요함도 없어져서 경계를 대해도 생각마다 근본으로 돌아가고 반년을 만나도 마음마다 도에게 앞에서 정해 쌍수가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자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공자도 중용에서 사람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그게 생이지지, 학이지지, 곤이지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이제 학이지지는, 즉 생이지지라는 말은 천재, 태어날 때부터 아는 사람, 그걸 생이지지라 그랬어요. 예. 그러고 학이지지, 학이는 배워야 아는 사람,
그 다음에 권위지지는 진짜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진짜 곤란한 사람 있죠, 그죠? 이게 권위지지예요. 이 권자가 보면 답답하죠. 글자를 봐도 나무가 양사방에 꽉 막혔어. 그러니까 참 곤란해요, 이거,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앞뒤 좌우 상하가 꽉 들어막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권위예요. 사람을 표현할 때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진짜 깨우쳐도 뭐 두드려 패도 안 되고 타일러도 안 되고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마음만 먹으면은 과정은 어렵지만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생이지지는 날 때부터 안 배워도 그냥 아는 천재고 학이지지는 배우면은 아는 사람이에요. 이 보통 사람들은 공부하면 알게 돼요. 그런데 공자가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 권위지지는 어렵게 알지만 알매 이르러서는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하든 배워서 알든 태어날 때부터 천재가 돼가지고 알든 그 결과는 뭐라는 얘기예요? 알매 이르러서는 다를 게 없다.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이제 금방 도노해가지고 최상근기는 그냥 한꺼번에 이제 할 일 없이 통달해가지고 할 일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데 장애가 두텁고 습기가 두꺼운 사람은, 습기가 무거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혼칭과 도구를 다스려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는 수행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결국은 선정과 지혜가 하나가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유로이 쌍으로 닦아 비로소 일 없는 사람이 될 거. 일 없는 사람이 무위인이잖아요. 근데 통달한 사람이에요. 일이 없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해야 될 게 없이 완성된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만약 이와 같이 하면 참으로 선정과 지혜를 균등하게 지녀 불성을 분명히 본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깨달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그 이제 본문 여기서 끝이 납니다. 오늘 해야 될 거는 이제 8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선정과 지혜는 본래 둘이 아닌데 이 상근기는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님을 알아서 바로 깨달아 들어가는데 그래서 일을 마쳐버린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데 하근기들은 여러 가지 업장이 두텁고 습기가 몸에 배인 게 너무 이제 두텁기 때문에 선정과 도거가 끊임없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점수의 문으로 끊임없이 점차로 다스려서 하다가 보면 결국은 최상승 근기나 하근기나 도달하는 자리는 어디예요? 똑같이 완전히 깨달은 부처의 자리에 같이 가서 놀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은 상근기도 하근기도 없어요. 그래서 다만 이치로 도노를 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내 몸에 탐진치와 여러 가지 산란과 도구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내 업장이 두터워서 그런 줄 알고 그냥 고민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내 업장 탓이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하다가 보면 오히려 고민이 없어져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번뇌망상이 너무 많아서 나는 너무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 번뇌망상이 많아서 힘들어요 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뭘 반성해야 됩니까? 번뇌망상이 많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앞에 나왔죠. 뭘 걱정하라 그랬어요? 깨달음이 늦는 것을 걱정해라.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그 말이 나왔어요. 그럼 오늘 말로 바꾸면은 내가 공부가 안 되는 걸 걱정하지 말고 나의 의심이 내가 참고하는 마음이에요. 의심이란 말은 참고하는 깨닫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투철하지 못해서인가 아니면 신심이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분심이 부족해서인가 이걸 반성할 뿐이지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번뇌망상이 뒤집어지면 그대로 지혜가 돼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뭔지 이것만 생각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거 그게 연공행이에요. 우리 보살님 분명히 연공행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연공행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연자가 이어서 끊임없이 이른다 뜻이거든요. 공을 들이는 행을 계속하는 거. 그게 보조국사의 말로는 뭐예요?
지난주에 했던 모구행이에요. 모구행. 소를 먹이는 행. 그게 끊임없는 소가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을 기르는 행을 끊임없이 하는 거. 그래서 천하의 선지식이 깨닫고 나서 모구행을 한 게 다 이 이치다라고 지난번에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기 전에 하는 행은 뭐예요? 심우예요. 심우행. 소를 찾는 거고. 소는 찾고 난 다음에 하는 수행이 뭐예요? 그러니까 도노하기 전에 하는 수행은 심우행이고, 시부도에 예를 들면 도노한 다음에 하는 행은 모구행이에요. 그러니까 모구행도 근기에 따라서 한꺼번에 업장과 장애가 두텁지 않은 사람은 쉽게 되는데, 업장과 장애가 두터운 사람은, 습기가 두터운 사람은 끊임없이 반년에 따르는 상대적인 대치문, 수상문 정해에 대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열등한 근기, 하근기가 하는 거라고, 여기는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사실은 최상근기는 별로 없어요. 진짜 현행대사 같은 사람 극소수고, 몇 세기 만에 한두 명 날까 말까 최상근기가 있고, 우리 대부분은 다 하근기예요. 그러니까 하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상문 정해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보조국사는 이제 6조 단경만 보면 이거는 이제 뭐 쓸데없는 거고 수상문 정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일단 보조국사는 실제로 해보니까 상근기는 자성문 정의로 바로 들어가서 도노해서 바로 들어가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수상문 정의를 그때 있는 따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정의 쌍수가 될 때가 오니까 오직 뭐만 하면 돼요? 포기만 하지 말고 계속 하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